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최창준입니다. 자, 아무래도 요즘 시장이 또 굉장히 네. 좋은 방향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근데 시장은 또 좋은데 내 종목 안 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는 내 종목이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지 하시는 궁금증도 많은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야인시대 시간 통해서 많은 분들 종목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야인시대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얼굴이 찾아주셨어요. 네. 또 워낙 또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고, 간단하게 또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인시대 리턴즈 딱 9년 됐습니다. 제가 이 토마토에 2016년도까지 있다가 잠깐 다른 데 갔다가 9년 만에 다시 리턴한 기업 탐방 전문 그리고 영원한 30대 토마토 투자자문 최창준입니다. 네. 왜요? 30대 하니까 웃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네. 진짜 실제로 뵀을 때도 제가 사실 그 나이 말씀해 주실 때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었거든요. 그냥 뭐 나이는 은행 갈 때하고 또 공항에서 여권 내밀 때하고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네네. 너무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내가 다음에는 키높이 구두를 좀 신고 와야 되지 않을까. 아이고. 네. 그게 조금 하자긴 한데 어렸을 때 좀 설사를 해가지고 우유를 조금 덜 먹기 때문에 제가 키를 네네네. 못 컸는데 네. 아무리 관리를 해도 키 크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사실 저도 우유는 안 먹었는데 네. 이게 유전자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시장 얘기 제가 좀 간단하게 네. 드리고 이제 바로 좀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명인들의 복귀도 출연을 하는 만큼 시장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만 요약을 좀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꽤나 괜찮습니다. 근데 이 꽤나 괜찮은 분위기가 사실 우리 시장이 작년에 못 갔던 것들을 대비해서 지켜본다라면 결국에는 작년 한 해와 더해서 지금의 상승을 더해도 우리 시장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좀 더 있다. 그리고 좀 더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아직 좀 저는 더디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물론 이런 지점은 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게, 사실 최근 근 한 3주 정도의 상승률을 고려하면 또 국내 증시가 글로벌 상승률 1등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지금은 기분은 좀 좋지만 객관화를 한다라면 더 가야 될 자리 있어도 주식이 원웨이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조정에 대한 일부 대응이 필요한 현금 보유량 정도는 가져가는 전략도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섹터를 명인들의 복귀에서는 좀 분류해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올라오는데 주도성을 띠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봐요. 대표적으로 오늘도 어제는 잠깐 쉬었지만 조선방산처럼 산업재 쪽이 좋았고, 소비재, 피부미용 화장품, 피부미용 바이오처럼 이미 소비재까지 포함해서 여전히 좋고요. 근데 그 자리를 꿰차려고 들어왔던 게 금융주라든지 저 PBR 종목들이었는데, 사실 그 순환매 와중에도 이제 바이오 대표 종목들이라든지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에요. 근데 이를 제외하고는 소외되는 쪽도 은근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 지수 펌핑이 된 다음에는 업종 선별화가 좀 더 또렷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포트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내가 들고 가는 게 그러면 그 주도성을 좀 띠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좀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창준 운영장님께서는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주식시장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오래 있었는데 지금처럼 그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지속적인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 보면은 파마 리서치, 휴젤 이런 기업들, 클래시스 이런 기업들이고, 그리고 또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시장에서 나인메탈 같은 경우 한 10% 조정 받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방산주를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확 신고가 내버리고 또 현대로템 따라가고, 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오늘 장 초반에는 한 3% 정도 플러스권에 있다가 갑자기 막 20% 올렸다가 또 한 15% 눌렀다가 또 NXT 시장에서 또 25%, 28%까지 가는 모습을 봤을 적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지금 시장은 수익률 극대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이런 반도체 기업들하고 또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많이 하면서 반도체 분위기가 좋은데 유독 그냥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 정도만 지금 뭐 약간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뭐 기존의 대장주였던 HBM 그런 종목들이 다 지금 힘들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게 국가와 그런 기업 간에 약속을 해가지고 또 미국 쪽에 그 2차 전지 공장들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또 그런 관련된 그런 약속이 깨지는 모습을 보였을 적에 일단은 국가적으로도 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가장 지금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힘드신 분들이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5G 통신 이런 종목들이 갖고 계신 분이 굉장히 힘든데 한번 각오로 한번 뭐 3년, 5년 막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은 지금처럼 막 신고가 가고 그랬던 종목들이 계속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봤을 적에요. 좀 어느 한 섹터가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그쪽 섹터로 해가지고 비중을 많이 두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약간 뭐 음식을 섭취할 적에도 많이 드시면은 이렇게 비만이 생기잖아요. 뭐 아랫배가 나오고 윗배가 나오고 또 자기 발등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면서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런 그 건강이 악화되는 모습을 봤을 적에 조금 약간 좀 마음을 약간 욕심을 조금 비우시고 그냥 섹터별로 이렇게 대장주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섹터 정도로 나눠가지고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항상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을 때 많은 손실을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종목 상담을 하면서 시원하게 대체되는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현재 종목 진단해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사심 없이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좀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종목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질문 주셨고요. 한미약품 35만원 한번 봐주세요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또 좋은 모멘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미약품도 꽤나 오랫동안 쉬었는데 좀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 한미약품이 최근에 올라오는 주요 재료들 중에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이번 달이죠. 20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당뇨학회에서 비만 일상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근데 물론 지금 기대감은 역대급으로 좋아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는 게 사실 두 가지 기술입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반감기 타겟이 되겠죠. 그래서 펩트론 같은 종목들이 하한가도 갔다가 다시 또 급등이 나오는 이런 좀 퍼포먼스가 연출되기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경구용입니다. 경구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메세라를 필두로 해서 먼저 일라이릴리에서 경구용 실제로 3상까지 성공하게 되면서 그 상용화에 나오게 되는데 비펩타이드 계열이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인체에 좀 더 유해성이 좀 덜하기도 하고 유효성도 좀 더 좋은 펩타이드 계열 같은 경우는 아직 경구용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거 타겟으로 해서 지금 메세라랑 D&D 파마텍이 좀 개발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경구용을 타겟하고 있는 것, 그리고 반감기를 좀 줄이는 것, 이거에 대해서 비만 기술이 대체적으로 좀 쏠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미약품이 개발하는 것도 같은 방향성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상 단계여서 좀 추가적으로 뭐 데이터상 아주 극대화된 유효성을 검증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기대감 받고 있는 건 뭐냐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면은 살이 빠지는 것, 그리고 리스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가 최상위로 찍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일상이라 좀 섣부르게 제가 너무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지금 정도 데이터를 계속 뽑아낸다라면 충분히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로부터의 기술 수출 또한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다라는 판단을 두고 시장도 염두한 상태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평단 보면 사실 싼 가격은 아닙니다. 아마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 과거에 작년에 보면은 하반기 초입부부터 해서 바이오가 주도주였을 때 바이오에 비흡자 들어가면 다 같이 날아가던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에도 한미약품이 뭐 다른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업들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처럼 큰 퍼포먼스의 상승은 만들지 않았지만 같은 바이오 섹터 내에서 한미약품이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유지해줬단 말이죠. 당연하게도 이게 주도성을 띠는 대장주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좀 후발 주자의 성격을 띠었던 폭 같은 경우는 상승이 더딥니다. 대신
하락하는, 그러니까 바이오가 다시 조정받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미약품은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대체적인 후발주가 비슷한 형태입니다. 한미약품이 근데 지금 올라가는 구조는 과거랑 좀 달라요. 저는 그래서 상승 지속성이 좀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손실볼 종목은 전혀 아니라는 관점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바이오 USA부터 당뇨학회, 류마티스 학회처럼 류마티스 학회는 대표적으로 자가면역 치료제 하는 기업들은 다 참여하거든요. 주요 바이오 모멘텀 행사들이 있는 만큼 좀 더 상승폭을 기대해도 되겠다라는 관점이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저는 이 신고가 자리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 자리가 37만 5천 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많이 남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모멘텀 보면서 바이오들 같이 가는지 섹터 단위 수급 붙는지 이런 여부도 판단해야겠지만 이전 고점 37만 5천 원까지는 홀딩으로 바라보셔도 큰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간 활용하셔가지고 신고가 레벨 도달할 때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좀 더 끌고 갈지 또는 분할 대응이 좀 필요할지 이런 세세한 전략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끌고 가자. 그리고 신고가 영역부터는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또 다시 한번 그 시점에 맞게 상담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텔레십스 14,000원에 15% 매수를 하셨는데요. 텔레십스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실적도 굉장히 양호한데 지금 뭐 경기 침체라든지 또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금리 인하도 좀 늦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그런 산업 자체가 약간 좀 침체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기보다는 완만하게 지금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밸류업 관련된 그런 종목들, 저 PBR이라든지 지주사라든지 아니면 정책 수혜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약간 소외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은 지금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은 1분기는 약간 적자가 나왔거든요. 매출액 452억 원에 영업 손실이 한 26억 정도로 작년 대비했을 때 약간 매출액은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익이 흑자에서 적자 전환을 했는데 2분기 전망은 아마 1분기보다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도 작년에 매출액이 1,860억 원, 올해 예상이 한 2,000억 원 정도 매출액이 소폭 증가되고 있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49억 원, 올해는 한 105억 정도로 영업이익은 한 2배 정도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줬을 적에 약간 요 시기만 지나가면은 아마 좀 긍정적인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자체도 보시면은 14,000원 정도면은 현재 가격 정도거든요. 그럼 현재 오늘 종가가 13,950원에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거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주가가 일단은 저점에서 지금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지금 눌림목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중 바닥에서 살짝 반등 왔다가 눌림목.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뭔가 주가에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는 거래량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실적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고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가 되면서 여기서 장대 양봉을 한번 뽑아준 다음에 이 텔레칩스와 같은 종목들이 뭐 칩셋미러라든지 또 자동차 관련된 그런 뭐 종목들이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중에서 뭐 SL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하고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현재 가격에서는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책정해 드리냐면은 한 16,000원 정도가 돌파가 되는지 보시고요. 16,000원 자체는 직전 고점에 위치거든요. 그래서 16,000원에서 돌파가 안 되면은 거기에서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고 눌림목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보셨다가 이 종목을 다시 공략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문의 주셨고요. STI 23,000원에 5%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 주셨네요. 자,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지금 장비주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저점에서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시작할 때 운용령님께서도 코멘트 주셨지만 실제로 반도체 전반적으로 보면요. 대표적인 종목들, 그러니까 실제로 수출 데이터에서 먼저 찍힐 수밖에 없는 소켓 단위 종목들, 그중에서 리노공업이라든지 HBM 완성으로 가는 애초에 실적이 꺾이지 않았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먼저 출발을 하고 있고 이제 후발단이 슬슬 움직일 시기이기도 합니다. STI가 이제 리플로우 장비라든지 전공정 세정 장비가 주력인데
매출이 사실 24년도 그냥 작년도 후반기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에 대한 캐펙스가 글로벌에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늘려야 되는 타이밍에도 쓰지 못할 정도로 좀 줄었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밀려났다는 소리인데 이 밀려난 구조가 언제로 이어지느냐? 이게 25년 하반기로 예측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거시 단위로 전반적으로 수출 데이터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STI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후발주 형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발대들이 출발하고 그 다음 좀 움직이는 형태를 지금까지 많이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퍼포먼스로 모자라면은 당연히 먼저 출발한 애들이 더 먼저 갔고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적 개선도 그쪽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STI가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좀 밀릴 수 있어도 주가 퍼포먼스 단위로 보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STI 같은 경우는 이번에 레거시 반도체들 특히나 장비 따는 종목들 보면은 작년에 실적이 좀 많이 깨진 종목이 많아요. 근데 STI는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수출 데이터가 찍혀 나가고 있는 것들이 2분기, 3분기 실적이 나올 때 결국엔 증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실적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이미 많이 조정을 받았고 실적이 STI처럼 유지되는 애들이 있고 또 많이 줄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애들이 같이 등장할 거니까요. 저는 그럼 이런 구조 속에서 STI를 가격 보면요 그렇게 비싸게 사신 것도 아니에요. 차트 좀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레벨은 아니고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게다가 지금 주요 수요는 인도 아니면 중국인데 중국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ST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좀 부각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겠죠. 제가 오프닝 때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에는 지금 주도성을 띠고 있는 애들 중에서는 반도체가 제일 약해요. 물론 아예 주도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좀 더 다른 섹터에 비해서 강한 유동성이 좀 진입이 되고 또 좀 더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는 시기가 되려면 업황이 좀 돌아섰다라는 확실한 지표들이 이제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시점이라면 지금 저가 매수가 굉장히 유용한 타이밍이기도 하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 한 폭의 조정폭이 한 번 더 발생해줘서 2만 원 정도 이탈되는 19,000원, 19,500원 정도 구간대 도달하면은 비중 한 번 더 추가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0% 정도 채우고 들고 가는 뷰로 STI 가져가셔도 큰 지장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 그리고 끌고 갔을 경우에는 얘는 반도체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 같이 섹터들이 전반적인 상승이 발생됩니다. 지수도 같이 끌고 올라가려고요. 그럼 그런 상태는 지속성이 상당히 또렷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3만 원 정도 레벨까지 충분히 홀딩해도 된다. 다만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올해 하반기 를 기점으로 해서 출발하는 종목들이 반도체에서 발생할 때 STI가 같이 따라가는 구조까지 확인한다라면은 3만 원 가격대까지 충분히 가볼만 하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듭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필옵티스 37,000원에 10% 진단을 문의하셨는데요. 필옵티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런 사업, 장비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삼성 전기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주거래도 되고 있고 최근에는 유리기판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를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싱글레이션 장비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유리기판을 그 칩 단위로 정밀하게 절단하는 그런 공정에 필요한 장비고 두 번째는 TGV에 관련된 그런 레이저 장비를 지금 해외 유수의 고객사, 유리기판 관련된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데 아마 고객사를 제가 봤을 때는 SKC 앱솔릭스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서 세계에서 가장 그 유리기판 기술력이 높고 가장 지금 연구개발을 잘하는 기업이 SKC 앱솔릭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삼성전기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기업 탐방을 여러 번 다니고 보니까 삼성전기는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2028년도까지 유리기판 관련돼서 인터포저 관련돼서 지금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아마 상용화를 하겠다는 걸 봤을 적에 유리기판은 SKC 앱솔릭스하고 아마 삼성전자하고 아마 지금 서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필옵티스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도 관계가 좋고 그리고 또 SKC 앱솔릭스에 지금 일단 제품이 납품이 된 거로 제가 비공식적으로 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디스플레이 그런 사업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쪽 그런 이익도 좀 적어지고 있고 2차 전지 장비 쪽도 지금 2차 전지 그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 중에
최고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르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유리기판 딱 얘기가 나오면은 일단 저는 두 개 기업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피롭티스, 두 번째는 캠트로닉스,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작은 기업이긴 한데 YC캠이라는 그런 기업이 세 개의 기업이 제일 잘 움직이는데 저는 일단은 유리기판의 첫 번째는 캠트로닉스, 두 번째는 피롭티스, 세 번째는 기타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대형주에서는 SKC 같은 종목을 좀 주목하고 있고요. 같이 움직이니까 항상. 그리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일단 저점은 확인을 지금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워낙 최근에 그 저 PBI주라든지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오늘 같은 날 방산주가 또 계속 날아가고 있고 또 건설주, 증권주, 은행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IT 종목들이 조금 이제 약간 매수세가 분산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일단 하락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3만원 저점 찍고 지금 37,000원에 있고 4만원 갔다가 왔다 갔다 지금 흔들고 있는데 이러다가 한번 뭐 약간 좋은 뉴스라든지 이런 호재 같은 게 나오면은 45,000원대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한 45,000원 부근에서 매도 타임을 좀 잡아보시고 아마 중장기 투자도 해도 이번에 45,000원이 돌파가 된다면은 직종 고점인 53,000원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 그런 투자의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1차 목표가 45,000원에서 약간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은 45,000원의 절반이라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오랜만이네요. 49,000원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카카오 최근에 좋아요. 네, 카카오 좋은 게 여러 가지 재료가 좀 있습니다만 핵심이 있고 사실 주가에 그렇게 영향을 못 미쳐버린 재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오픈 AI와 협업입니다. 사실 국내에서 카카오가 이제 메신저 산업을 보게 되면 거의 사실상 독점이기 때문에 카카오의 플랫폼을 활용한 오픈 AI 서비스들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광고 서비스에도 오픈 AI의 챗 GPT를 적용하는 모델들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재료는 예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나왔던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주가에 영향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최근에 좋은 건 사실은 이제 카카오가 아무래도 지금 여당, 민주당의 정치 테마주로 퍼포먼스가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책 수혜가 나오고 있었던 대표적으로 지주사라든지 금융사처럼 저 PBR 종목들 그리고 상법 개정을 베이스로 해서 수혜 가능성이 있었던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제외하고도 정책 수혜주로 볼 수 있는 AI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유사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데 카카오는 지금 올라가는 게 성장성을 베이스로 올라가는 구조는 아니에요. 실제로 성장성이 그렇게 또렷하지도 않고 또 매출 파이가 막 그렇게 커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자회사들을 다 상장시켰기 때문에 별개의 밸류에이션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라고 보면은 기업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정책 수혜 그리고 정책 수혜라는 거는 사실상 정치 테마주 중에 가장 좀 넓은 범위가 되는 건데 그런 가능성으로 염두에 봤을 때 상방이 좀 열릴 수는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트레이딩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카카오가 성장하겠구나 하고 올라가겠구나로 보는 것보다는 전 지금 레벨에서는 올라갔을 때 팔고 또 내려갔을 때 사는 트레이딩 정도의 뷰로 가져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보게 되면 이거 아마 오늘 들어가신 것 같죠? 네, 오늘 좀 빠질 때 잡으신 것 같은데 저는 단기적으로 잡을 만한 자리에서 잘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얘는 이제 한 10% 수익률을 잡을 수 있는 게 정고점 때 한 55,000원 정도 자리고 그 위로 보면 이제 한 6만 원대 매물대가 잡히는데 저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분할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5,000원부터 매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정리한다라는 관점으로 두시고 제가 6만 원 이야기 드렸다고 해서 홀딩 쭉 하셔서 6만 원까지 들고 가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는 점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카카오가 움직이는 거는 AI 관련 수혜라든지 또는 상법 개정 관련된 형태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 테마의 색깔이 훨씬 더 진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룹주가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인지하시고 올라가면 팔아야지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꼭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이토젠이 또 진단에 올라왔네요. 아이토젠이면은 진짜 제가 뭐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이토젠의 그런 역사를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제가 2020년도 초에 제가 저기 공덕동에 아이토젠 서울 사무실에 기업 탐방을 처음에 가가지고 그 당시 때 그 이민석 전무님하고 그때 미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아이토젠을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가가 한 2만 원 정도 냈었거든요. 2만 원 정도 냈는데 지금 한 매수 가격은 지금 50%나 비중을 씻으셨고 지금 36만 원에 50% 사셨다고 올려주셨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뭐 대부분 아이토젠을 많이 투자를 하시고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됐고 그리고 또 특허 분쟁 소송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술 이전 계약도 많이 했고 지금 뭐 코스닥 시총 1위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요 전에 있던 그런 방송국에서도 한 8년 방송 출연하면서 아이토젠은 계속 이야기했는데 아마 제 생각은 6월 빠르면 6월 달 좀 늦어도 7월 달 중에 뭔가 하나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예상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고요. 그랬을 때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는 게 아마 세계 빅파마 중에 한 개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하반기 때 또 하나 정도 예상해서 올해 한 2개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주가 위치를 보시면은요, 이거는 무슨 뭐 밸류에이션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1년에 1조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고, 2조 이상도 벌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는 적어요. 이제 악재는 나올 만큼 다 나왔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종목을 오랫동안 뭐 2년, 3년, 4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작년 11월 달부터 현재까지 지금 7개월이거든요. 7개월. 거의 6개월에서 7개월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 최고가는 45만 원대고 지금 박스권 하단부는 28만 원대란 말이에요. 현재 주가는 39만 원이고 이거는 잘한 투자가 아니에요. 6개월, 7개월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기술 이전 계약 나오면은 한 번 말해줬잖아요. 팔고 나가죠. 2번 말해줬죠. 또 팔고 나가죠.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한 4천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8천주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매수 단가가 한 6만 원대 있는 분도 있고 한 9만 원 정도 있는 분도 여태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면은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목표 주가를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에서 한번 보유 수량의 한 3분의 2 정도를 팔고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9월 달에 6월 달, 7월 달에 만약에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면은 한번 팔아주고 일부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9월 달 정도에, 왜냐면 9월 달에 일단은 10월 달 정도에 머크의 키투루타가 상용화가 되면서 뭔가 불확실성이 완전히 확실히 되는 거니까, 현실화가 되는 거니까 그 당시 정도에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45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전략은 일단 기술 이전 계약 나와서 급등을 하게 되면은 그날이나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정도는 비중을 축소를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KC텍이고요. 26,200원에 5%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물어봐 주시네요. 일단 KC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이제 웨이퍼 연마지죠. 연마지가 주력이고 실제로 디스플레이 사업부도 있습니다만 디스플레이 사업부 자체 캐파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출 영향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슬러리 장비가 주력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 주력 장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살아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진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분들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렇게 대할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사면은 잘 안 가요. 또 좀 빠집니다. 근데 옆집 보면 옆집 아저씨가 산 거는 엄청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고 있는 걸 팔고 올라가고 있는 걸 막 사고 싶어져요. 대표적으로 지금 금융주라든지 지주사가 그런 형태일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거 방금 이야기 드렸던 금융, 지주 이런 애들은 이전에 샀던 사람들 겁니다. 네. 지금부터 그럼 우리 거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반도체가 아주 적당하다고 봐요. 특히나 소부정이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횡보세가 한 달 정도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들고 가는 입장에서는 좀 지겨울 수 있는데 저는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제가 잘 샀다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이럴 때 사두고 기다리면 이런 애들이 잘 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파시면 돼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따라붙는 사람들이 물립니다. 구조가 이제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순환매가 이제 빠르면 한 6월 말부터 반도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좀 시간이 걸리면 7월 정도부터는 본격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반기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태인데 저는 KC텍도 이제 레거시 소부장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잘 사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전에 이제 STI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선발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후발대들이 출발합니다.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뭘 하냐면 그 중에서도 선발대를 눈여겨봅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나 리노공업이 그래요. 제가 차트만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노공업을 제가 많이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냥 확연히 다르죠. 네. KC텍도 안 빠지고 있는 걸로는 보여요.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리노공업은 이미 출발을 합니다. 이런 애들이 하나둘 등장하고 나서 KC텍 같은 애들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리노공업이나 선발대는 좀 놓치셨으니까 KC텍은 좀 잘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참 많으실 텐데 평단이 너무 높은 분들 아니라면 지금 같을 때에는 비중 조절만 잘 해두고 저가에서 잘 담아두면 꽤나 괜찮은 수익률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뭘 또 봐야 되냐면 실제로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의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양 지수의 갭을 메꾸는 형태의 움직임이 대부분의 경우 나옵니다. 그 말은 코스피가 지금 많이 움직인 만큼 코스닥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레벨 차이를 확보하는 코스닥의 상승이 어느 정도 발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코스닥에서 주로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대표적인 게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바이오라든지 또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시총에 많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업황이 돌아오고 있죠. 또 시총 상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요 이벤트들이 많이 노출되어져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라면 지금 우리가 주력으로 봐야 되는 건 이미 다 올라간 애들 말고 다음 차시 뭐가 움직일까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인데 KC텍은 가능성이 높은 쪽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사셨고요. 이게 좀 빠지면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한데 저는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비중 잘 들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뭐 한 달, 두 달 정도의 수익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35,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고 그 윗레벨까지도 가능한 영역이니까 기간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25만 5천 원에 비중 10%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뭐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도 폐지가 되고 미국에서 또 IRA 보조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관세 영향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안 되고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지금 뭐 앞으로 한 1, 2년 더 고생할 생각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좀 약간 최근에 현대차를 또 타고 있거든요. 근데 차 되게 좋아요. 그리고 AS들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약간 국내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그 가성비도 좋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성능도 좋고 또 편의사항 같은 것도 좋고 좋은데 일단은 전기차는 좀 비싸거든요. 현대차에서 전기차를 좀 비싸게 팔아먹고 있고 조금 프리미엄급인 그런 제네시스 쪽에서 이익을 많이 남겨가지고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내는데 아마 해외 쪽에서는 이제는 약간 마진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특히 전기차 쪽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전체적인 그런 실적 전망 자체가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2024년도 전체 매출액이 175억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82억 원 예상하는데 이익은 좀 감소되는 측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4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3억 정도 이렇게 감소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라는 거는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급증을 해야지 주가는 상승 쪽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매출액은 조금 증가되는 측면에서 영업이익은 감소된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 근데 얘는 또 저 PBR 위주인데도 불구하고 저 PBR 위주로 올라가는데 편성을 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 자체의 그런 PER 수준을 본다면은 퍼도 굉장히 낮아요. PER 수준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 했을 때 4.4배거든요. 4.4배인데 이익이 감소가 되니까 시장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 2년 전, 3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 에코프로였거든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퓨처엠 이런 애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매출액도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뭐 3분의 2 토막, 4분의 2 토막, 5분의 2 토막 적자 전환까지 해버리니까 주가가 계속 지금 뭐 힘들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요번에 밸류업으로 관련돼 가지고 저 PBR에 그 연동이 돼 가지고 움직였으면은 굉장히 좋을 뻔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주사라든지 지주사가 제일 많이 주목을 많이 받았고 최근에 또 증권 거래가 그 매수 매도가 많아지면서 증권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고 거기에다가 저 PBR주의 대명사인 금융지주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다는 측면에서 단기간으로도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지 못할 거로 저는 결론을 내려드리겠고요. 그럼 반등의 목표치는 얼마냐?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되면은 쭉 타고 내려오는 선이 있거든요. 쭉 타고 내려오는 고점 타고 내려오는 선이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 저항선이 잡힐 것 같아요. 22만 원 부근. 시청자님 매수 가격은 25만 5천 원이라 그래도 22만 원 부근에서 아마 저항이 걸릴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22만 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라도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19만 7천 원이니까 25만 5천 원까지 퍼센트로 따지면은 한 25%, 한 30% 정도 이렇게 넉넉 잡고 30% 정도인데 요즘 같은 시장은 그냥 뭐 미래에셋증권 보셨나요? 오늘 하나 시스템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그냥 완전히 그냥 끌어올려버려요, 그냥. 그래서 현대차는 한 21만 원에서 22만 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 해가지고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JC현 시스템 5,400원에 20%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JC현 시스템 대표적인 이제 국내 테마주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는 업종 자체가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어요. 첫 번째 유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도 IT 제품들 유통을 주려 한다라면은 두 번째 하고 있는 사업이 드론 유통합니다. 그리고 드론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인 최근에도 최근은 아니지만 전쟁 테마라든지 관련된 테마가 주식시장을 좀 지배하는 구조 속에 있을 때는 JC현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갑자기 급등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 전쟁에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지금은 종전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런 형태에서 JCN 시스템이 실제로 드론 관련해서 수혜받을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재료들이 시장에서 퍼져나가서 수급으로만 움직인다라고 작동 원리를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명확해지죠. 수급으로만 움직인다라는 거는 지속적인 우상향보다는 재료가 붙어주면은 상승이 발생하고 또 재료가 끝나면 내려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점의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되겠죠. 이런 구조를 띄고 있는 기업들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럼 JCN 시스템이 지금은 어떤 재료를 받고 있는데요 하는데 그게 사실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AI 100조 투자 관련된 정책들입니다. 실제로 아직 정책 가시화는 안 했지만 추정하기로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럼 100조 원을 어떻게 쓸 건데잖아요. 실제로 AI 100조 원 투자는 인프라 투자입니다. 인프라 투자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이 있겠죠. 당연히 엔비디아 칩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건 JCN 시스템이랑 엔비디아 칩이랑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칩이 국내에는 유통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요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별로 없는 수요의 90% 유통을 JCN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이런 재료가 발생했을 때 정책 수혜 가능성이 있겠네 하는 수급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형태에서 JCN 시스템은 급등에 대한 재료가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자리 정도면 충분히 사볼 만한 자리에서 사셨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비싸게 잡으신 것도 아니고 충분히 횡보의 기간도 거쳤고 그러니까 조정은 어차피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기간 조정의 형태로 나온 JCN 시스템을 사실 시장이 엄청 부각하기 전에 미리 좀 선취하는 형태로 사신 거거든요. 전략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마무리만 잘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다 한들 테마색이 진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상당히 높은 종목이긴 해요. 무조건적으로 손절가는 잡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이 5,000원 이탈하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라고는 봐요. 이거는 일단 가져가 두시고 중요한 거는 이 하락하는 가능성보다 상승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위로 튄다라면은 저는 6,000원부터 분할 매도 잡으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매도를 하면서 이제 맥시멈 목표가를 한 6,500원 정도 보시는 걸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쭉 홀딩하는 종목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테마 색깔이 좀 진하고 좋은 재료 있다고 한들 빠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구조로 절대 가면 안 돼요. 5,000원 이탈은 과감하게 정리한다라는 관점도 이어서 가셔야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대응 방법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둘이서 하니까 아직 친하지 않아가지고. 네. 오늘부터 친해지세요. 네, 오늘부터 친해지면 돼요. 저 30대인데요. 형동생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 웃으세요, 근데? 아니요. 아니, 본인은 뭐, 나이 안 먹을 것 같죠? 아니요, 저도 먹죠. 제가 실제로 좀, 네. 엄청 젊어 보이세요. 제가 방송을 좀 약간 재밌게 하는 방송이거든요. 네네네. 네, 막장까지는 안 가는데,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많이 했는데. 야인 시대가 좀 템포가 빠르죠. 네. 둘이서만 막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템포 우리끼리는 좀 템포를 늦추자고요. 굳이 뭐 빨리 할 필요 뭐 있어요, 그죠? PD님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시구나. PD님이 빨리 상담하라고 하셔가지고. 이 토마토 네. 증권통 TV 네. 법에 따라야 되니까요. 그러면 SPG 가겠습니다. SPG 지금 매수가 단가가 지금 26,500원 비중 10%인데요. SPG는 그 노번용 감속기 국내 1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실적도 뭐 굉장히 안정적인데 조금 안타까운 게 국내 그 로봇 관련된 그런 부품 회사 중에서 뭐 하이젠 RMN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업들 사실 이익도 별로 안 나고 또 노보티즈는 좀 인정을 해주겠는데 하이젠 RMN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들 주가가 뭐 1조 원이 시총이 1조 원이 넘고 이래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데 SPG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보시면은 작년에 매출액이 한 3,800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한 123억으로 작년에 조금 감소가 됐거든요. 대부분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로봇 관련된 산업도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대기업들도 투자도 좀 약간 축소를 하고 그런 측면이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매출액 978억 원이었는데 올해 933억 원으로 매출액은 살짝 감소가 됐는데 이익률은 조금 올랐어요. 작년에 1분기 때 영업이익이 31억이었는데 올해는 41억 정도로 이익이 좀 더 늘었고 아마 2분기, 3분기, 4분기 되면서 조금씩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따져본다면 올해 영업이익이 208억 원의 당기순이익 한 220억 정도를 봤을 때에 PER 수준이 한 30배 정도 되거든요. PER이. 그러면은 그렇게 비싼 주식이 아닌데 과거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SPG가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한다는 얘기가 좀 약간 루머가 좀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현실화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대기업에서 누군가는 아마 약간 지분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을 봤을 적에도 일단 저점을 확실하게 다 여기 18,000원에서 저점을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중 저점, 뭐 삼중 저점의 위치가 지금 24,000원이거든요. 24,000원. 거기서 3 바닥을 지금 형성을 했기 때문에 반등의 목표치는 요번에 직전 고점에 그 장대 양봉에서 윗꼬리 달고 내려온 자리가 한 29,000원 부근이거든요. 그게 1차적으로 돌파하는지 보시고 그게 돌파가 되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된다 그러면은 목표 주가를 한 34,000원까지 이렇게 보면서 단기보다는 약간 중장기 그런 투자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S 베어링 7,700원에 10% 손절가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단기로 들어가신 분이네요. 질문 주시는 게. 그럼 정확하게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베어링 최근에 퍼포먼스 굉장히 좋았죠. 특히나 이제 새로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는 실제로 신재생 관련주 중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았음에도 소외받고 있었던 CS 윈드, CS 베어링 같은 종목들, 대명에너지 같은 종목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터닉스 같은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뷰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가 레벨이 사실 굉장히 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먼저 보고요. 그리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안정화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처를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해상풍력은 어차피 글로벌 기업들 중에 베스타스나 오스테드 같은 기업들이 거의 다 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납품하냐 안 하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CS 윈드가 이제 블레이드를 개발을 하죠. 그리고 유럽에서 인수했던 CS 윈드 오프쇼어 같은 경우가 이제 몸체를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 베어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형 베어링 CS 베어링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해상풍력에서 그룹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아요. 산업에서 갖춘 역량도 좋고 고객사도 좋고. 근데 다만 지금까지 문제가 뭐였냐면 정책 단위의 흐름에서 소외되었던 겁니다. 트럼프가 등장하고 또 그 이후에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무래도 육상풍력을 포함해서 해상풍력에 대한 소외 정책들이 노이즈가 됐던 건데,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와서는 IRA 법안 수정안을 보더라도 실제로 그러면 공화당 통과가 될까에 대한 의문점은 미국장에서도 계속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한 표 차이로 통과됐어요. 상원 통과가 이렇게 된 경우는 잘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럼 그런 측면들을 좀 지켜본다라면은 실제로 국내에서는 글로벌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웃어주는 정부가 탄생을 했고, 또 그 웃어주는 것뿐 아니고 정책도 굉장히 구체화되어져 있는 것들을 추진하려고 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 기대한다라면은 전 지금 주가 레벨은 너무 싸다라고 봐요.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그래서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좀 더 상방을 보셔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트레이딩 뷰로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적당하게 잘 사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 속에 있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 속에 있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디서 들어가냐면 이런 데서 들어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이 리스크가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상방에서만 놀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조정받으면 바로 마이너스가 찍혀버리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가 아니고 언제가 가장 적절 시기냐, 그 트레이딩조차도 이렇게 눕는 시기, 실제로 거래 없죠. 눕는 시기가 좋은 타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물론 더 디테일한 영역도 있습니다만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럼 그런 구조 속에서 7,700원 정도 가격은 잘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뭐 충분히 해볼 만한 데서 트라이 하셨다라고 판단이 들고, 얘는 단기 관점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이전 고점 때까지 보지 마시고 8,500원 구간 있잖아요. 여기 도달하면 매도하는 걸로 잡읍시다. 지금 질문 주시는 게 저는 단기 관점인 게 좀 보이고, 이게 이 위까지 보면 기간 투자 관점으로 봐야 돼요. 네, 그런 것보다는 손절가도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단기 관점으로 보시고, 하방을 자극하면 7,000원은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인을 드렸는데 사실 목표가까지 상승폭이라든지 손절가까지 하락폭이 거의 유사하죠. 네, 맥점 자체를 되게 잘 잡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 상으로는 저는 상방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데, 지금도 보면은 뭐 해상풍력을 포함해서 신재생 에너지주가 다 내려가지 않죠. 특별한 섹터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거 보면 섹터 안에 선별화가 되고 차별화가 조금 되어져 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기간으로 보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가격 전략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세이트리온제약 99,400원에 10% 매수를 하셨다고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15%. 그런데 지금 제약주 중에서 가장 뭐랄까 대형 제약사 포함해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또 뭐 최근에 한미약품,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이 봤을 적에 세이트리온 그룹주 자체가 제일 힘들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세이트리온 제약의 그런 주가 흐름을 보시거나 이 실적을 보실 적에는 세이트리온을 무조건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 세이트리온 잠깐 실적을 보게 되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액이 3조 5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재작년에 매출액이 2조 1천억 원. 그런데 2023년도 영업이익이 6,500억 원, 작년에 4,900억 원,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출액이 4조 원대 이상 예상을 하는데 1분기 실적 때는 잘 나왔는데 약간 시장에서 예상치보다 조금 적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원, 2분기가 2,500억 예상되고 있고 3분기 3,300억 원, 4분기 3,900억 원. 이런 식으로만 나와준다 그러면은 세이트리온의 주가가 일단은 신뢰를 회복하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세이트리온 제약이 같이 실적 호전이 되면서 동반 상승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지금 세이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2023년도 매출액이 3,888억 원, 작년에 4,778억 원. 매출액은 지금 늘었는데 한 1,000억 원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2023년도 360억 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가 372억 원. 매출액이 1,000억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B쪽은 개살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대형 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은 별로 없어요. 세이트리온 제약도 이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세이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는 바이오를 할 것 같으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 알트오젠, 세 번째 이가켄 바이오, 네 번째 ABA 바이오, 다섯 번째 펩트론, 그리고 여섯 번째 기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얘기도 알테니까 이러거든요. 알테니까는 알트오젠, 니가켄 바이오, 그리고 그 다음에 펩트론, 알테니까, ABA 바이오 이렇게 알테니까 이렇게 우스갯얘기를 했는데 좀 약간 좀 아쉽지만은 지금 매수가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는 한 50% 정도 마이너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세이트리온이 강하게 실적 호전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세이트리온 제약의 목표 주가는 여기입니다. 6만 원. 6만 원이 딱 직전 고점에 위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서 대량 거래가 3월 달에 한번 2월 달하고 3월 달에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6만 원을 돌파를 못 했어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도 대량 거래를 분출하면서 급등이 일어났는데도 6만 원을 돌파를 못 했어요. 그러면 6만 원 같은 경우는 거의 세이트리온 제약의 약간 저항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이트리온 제약의 목표 주가는 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만약에 6만 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대량 거래가 분출하면서 세이트리온하고 같이 동반 급등을 한다. 그러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6만 원 부근에서 좀 약간 안타깝고 속상하겠지만은 손절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네요. BH 23,450원. 10% 보유하고 계신데 전망이 부정적인지 또 정리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의견을 좀 부탁드리시네요. 이야기 주시네요. 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H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을 고객사로 둔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주력으로 보면요, 최근에 많이 투자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리스크가 좀 도출됐던 게 하이엔드형 FPCB였습니다. 하이엔드 FPCB 같은 경우는 많이 팔릴 거로 좀 예상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나 태블릿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쭉 흘렀던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회복세에 들어가려면 결국엔 고객사의 제품이 더 잘 팔리는 구조, 그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가 좀 필요한데, 지금은 일단 조금 불투명하죠. 실제 관세 노이즈에서 애플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 가장 핵심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하방으로만 좀 밀리고 있는 게 애플의 현재 주소이기도 한 건데, 구조를 보면 돼요. 결국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세 가지고 싸울 때, 또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 지으라니까를 얘기할 때,
당연하겠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들어가서 공장을 짓게 되면 뭐 이야기야 뭐 좋게 할 수 있습니다만 애플의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비싸긴 한데 지금보다 5배 비싸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남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애플 입장에서는 사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국으로.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세 가지고 지금 티격태격 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고 기다리고 있는 와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BH는 거기랑 동일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구조로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냐면 사실 이 노이즈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가격대가 이제 23,450원. 작년으로 돌이켜보면은 한 8월, 7월 이때쯤에 급등이 나왔을 때 아마 사셨던 것 같아요. 이 구조 속에서.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드리죠.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온 애들을 잡는 건 좋다. 거기서 내가 단기로 어떻게 수익 실현을 해보겠다는 단기 전략을 짜는 건 좋다. 하지만 거기는 항상 뭐가 동반돼야 되냐면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리스크 회피 수단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로스컷, 손절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떤 구조를 띠냐면 이런 구조 띱니다. 상승 이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전 고점 돌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구조가 나오는 건데 선 그어드림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죠. 똑같이 계속 고점이 밀립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점 라인도 보게 되면은 저점 한번 잡았죠. 여기 이 저점부터 봅시다. 결국에는 이탈하고 또 내려가죠. 이전 저점을 다시 갱신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내려갑니다.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안 나오게끔 만들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먼저 이야기 드렸던 리스크 회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23,000원에 살 거면 이 가격이 오면 팔겠다를 정하셔야 되고 이 가격이 오면 정리하겠다를 정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 다소 좀 난이도가 높긴 합니다만은 웬만하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의도한 대로 내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얘는 저는 이번 노이즈가 해소가 되면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내려가져 있기 때문에. 근데 반등세가 얼만큼 기대값을 가져가셔야 되냐면 이미 한번 보여줬어요. 저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보통 끝납니다. 대부분 소외주가 그래요. 20%에서 25% 정도 저가에서부터 반등이 나오면 끝나게 되는데 지금도 전 유사한 흐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20% 정도 잡는다라면은 이제 14,000원 초반 구간 들어가면 정리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우상향 기조를 띠고 있고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비싸죠.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을 보면은 올라가다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구조를 띱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환경을 띠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업황이 굉장히 좋아요. 돈을 잘 법니다. 돈을 잘 버니까 더 비싸게 팔아요. 더 비싸게 파는데 더 많이 팔려요. 돈을 잘 벌고 잘 벌고 잘 버는 선순환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애들 중에서 시장이 빠질 때 보면은 조정 나올 때 같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번에 조선도 그랬고 조선 기자주 중에 가장 많은 마진을 차지하는 엔진 관련 기업들도 그랬습니다. 방산 기업도 그랬고요. 그럼 그런 기업들 중에서 빠질 때 잡는 게 저는 이제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BH는 먼저 선결 조건이 안 맞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서 지금부터 우상향 기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보다 효과적이겠다라는 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PNT 47,000원에 비중 10% 진단 올려주셨는데요. 진짜 제가 2차전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운영용 입장에서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요번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지만 않았으면은 지금같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지금 2차전지 소재가 여러 기업이 있는데, 양극재, 거의 다 적자 계속 나다가, 이제 약간 흑자 전환을 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흑자 전환을 했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지금 발표를 했고, 금감을 해서 약간 제동을 걸었고, 에코프로비엠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역시나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나마 조금 여력이 있는 기업이 코스모 신소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토지도 보유하고 있고, 투자 금액도 적게 들어가고 이런 측면에서 양극재 업체를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업황도 안 좋으니까 투자는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했고, 또 재고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판매도 잘 안 되고 판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수익성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고 하면서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PNT 같은 경우는 2차 전국 장비 중에서 노이트로 장비 국내 1위 업체고요. 중국 쪽에 굉장히 매출이 많이 하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중국 쪽 사업을 잘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 전체 그 매출액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1조 350억 원. 재작년에 매출액이 5,400억 원이었는데 매출액이 거의 2배 정도 지금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이 769억 원 2023년도에 작년에 1,600억 원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을 딱 발표하니까 절벽이 돼버렸어요. 실적 절벽이. 1분기 매출액이 1,518억 원 올해요. 작년에 1분기 매출액이 2,045억 원. 매출액이 한 500억 정도 감소가 됐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1분기 때 380억 원에서 올해 142억 원으로 3분의 1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럼 인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게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이런 거는 뭐 경기가 좋아지면 회복이 되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거기에 맞물려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를 구매를 했을 적에 보조금으로 지불했던 7,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보조금을 내년부터 지불을 하지 않거든요. 내년 말부터.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차 비싸게 사야 되는데 보조금 빼버리면은 1,000만 원 더 주고 사야 되는데 굳이 전기차를 지금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러면서 기존에 내연기관차 타던 거 계속 타고 있고 뭔가 그러면서 지금 판매도 재고량도 늘어나고 또 판매량도 줄어들고 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소재 기업들 뭐 전해 질기업 첨보소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기업 또 PNT 같은 경우는 구미에 있는데 거기 임원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탐방을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때가 아니어서 지금 전화만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장비업체들이 전화해보고 또 응급제업체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이녹스 같은 기업들 전화해봐도 아직까지 물음표를 찍어요. 한 3분기 돼야지 조금 좀 나아질 것 같은가? 아니면 내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죠. 거기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때를 기다려야 되는 측면에서 보유를 하셨으면은 그냥 비중이 10%만 보유하셨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추세 저항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선을 그어보니까 1차 반등의 목표치는 4만원이고요. 1차 4만원 저항선이 1차 4만원 저항선, 2차는 5만원. 그냥 중장기 투자시 생각하고 올해는 약간 올해 하반기 봐야 되겠고 내년 말까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먼저 내가 비중 10% 보유하고 있어서 손실이 많이 났지만은 나는 나중에 2차 전지가 강하게 움직일 적에 나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다. 이게 당당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5만 원 잡아드리겠고요. 지금은 현재는 보유만 하시고 제가 분명하게 제가 토마토 증권통에 왔으니까 2차 전지에 진짜 봄이 왔을 때 진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갔을 때 강력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도 이야기해 드릴 거고 유튜브 방송에서도 동시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기다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8,000원에 15%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아난티 사실 이제 국내에 얼마 남지 않은 리조트 그리고 골프장 사업하는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성을 기대하는 형태가 많다 보니까 주가는 상당히 홀딩되어져 있는 기간이 깁니다. 대부분의 기간 누워 있어요. 최근에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냐면 이건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실제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실적이 제일 좋았던 건 2023년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실적은 사실 이제 투자 대비해서 효율이 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지지부진해요. 주가 레벨 차이 없죠. 그러면 얘는 언제 강했었냐?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때 제일 셌어요. 2018년도에. 여러분 이러면 감이 어느 정도 오시죠?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북주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올라오는 구조도 새로운 정부는 아무래도 북한과의 좀 더 긴밀한 그리고 좀 더 평화로운 스탠스를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 많고,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보더라도 북한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인사들을 많이 등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본다라면은 과거에 이제 대북주들이 있죠. 지금은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작은 종목들도 많은데, 아난티 같은 종목들은 저는 좀 더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재무적이라든지 기업 단위로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료 자체는 아난티가 제일 좋아하는 재료가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그리고 가격도 싸요. PBR 기준으로 한 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저PBR 기업들 금융이나 지주사에 비해서는 사실 높은 편이지만 시장으로 본다라면은 PBR 한 배 정도면 굉장히 싼 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레벨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거 최근에 들어가셨죠? 네, 질문 주시는 걸 보면은 딱 이 고점대에서 사신 것 같은데, 이거는 타점은 좋은 건 아닙니다. 보통 이거는 이렇게 하면 올라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고 나서 조정 나온 폭에서 이런 데서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면은 바로 상승치에 대한 기대값이 하락에 의한 리바운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인 건데, 여기서 이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 또 조정이 한번 나올 겁니다. 지금 대북주들이 테마가 굉장히 세다라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무조건적으로 원웨이 상승이 나올 거다, 테마가 세다, 또 유동성이 세다, 그런 형태는 전혀 아니라서 좀 기다림의 영역으로 둬야 될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15% 비중 들어가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좀 들고 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조정 나와도 그냥 좀 기다려 볼 만한 영역의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두고 보자, 이런 형태로 기다리시는 게 좋다. 그리고 대북주는 실제로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기간 좀 보셔야 되는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생각이 지금 든 건데, 비중 좀 줄여두셨다가, 그러니까 10% 이하로 좀 줄여두신 다음에 이거 추가 매수를 한번 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출렁출렁일 수 있죠.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 평단을 좀 낮춰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같이 뭐 대규모 상승, 몇백 프로의 상승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테마가 조금씩 들어와서 상승이 지속되는 구조를 보여준다라면은 적당한 가격이 이제 매도를 잡는 거죠. 그래서 10,000원 위 정도 레벨까지 단기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본다면 종목 자체를 고르는 것도 타당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의 특성이다 보니까 재료가 붙을 가능성도 높고, 그럼 그 지점까지만 좀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비중만 좀 관리해 두자. 그래서 지금 좀 파셔가지고 비중만 좀 압축해 두고 내려갈 때 좀 더 사는 이런 방향으로 두시면은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안 들려가지고. 저기. 네. 네. 종목 진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희 준비한 히든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오늘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카드 드리기 전에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리뷰 먼저 진행할게요. 먼저 APR입니다. 사실 좀 저가권에서 매수를 했고, 저가 매수가 진행됐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만 상승률이 꽤나 높죠. 저는 그리고 지금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봐요. 실적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고평가다, 비싸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판매량으로 본다면 지금 메디큐브는 APR의 제품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지니고 있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판매, 유통 캐파를 늘리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아마존 실적이 상당히 큰 베이스가 됐다라면은 앞으로는 유럽 시장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중국 시장까지도 충분히 매출이 찍힐 파이와 캐파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APR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더 봐도 된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게 없는 분들 채우기에는 이제는 약간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측면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14만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APR입니다. 자, 다음은 심텍입니다. 심텍은 좀 걸렸죠. 네,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보면은 제가 이야기 드릴 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좀 밀릴 때
여러분들이 분할로 좀 담아두면은 상당히 좋은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이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하죠. 반도체 업황이 적용되고 있는 순간이다라고 판단하는데,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 의견을 드렸던 거는 작년 7월 이후로는 올해 3월입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긍정 의견을 안 들었었어요. 왜? 업황이 많이 꼬꾸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3월부터 해서 수출 데이터 돌려 세우기 시작했고, 낸드부터 해서 디램 판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공개 방송에서 디램 판가 잡아드렸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예요. 수출량을 통해서 많이 팔고 있는가, 또 비싸게 팔고 있는가 싸게 팔고 있는가, 이런 측면들이 중요한데, 계속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가격에 대한 방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점점 더 고마진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요량도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기판하고 있는 심텍 같은 경우는 반응도가 바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신 분들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목표가 제시하겠습니다. 전 추가로 더 봐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음 목표가는 24,000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네, SK 여러분들께 드렸었는데 꽤나 빨리 올라왔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상법 개정을 포함한 주요 정책들을 입법화해야 되는 국회 본회의가 12일에 예정되어져 있다가 민주당에서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법 개정을 포함한 정책 수혜주들이 오늘 좀 조정폭이 나왔었는데, 저는 들고 가시는 분들은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수익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보셔도 되고, 지금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 좀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고 가시는 분들은 일부는 챙겨두고 일부 비중을 좀 홀딩하는 형태로 앞으로 정책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하시는 게 좋고, 없는 분들은 조정폭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아직은 조정이 세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SK는 다른 지주사랑과 좀 다르게 자사주 보유량이 역대급입니다. 24%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사주 소각에 대한 메시지가 법안화가 된다라면은 SK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켜보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목표가는 22만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져온 섹터는요, 에너지입니다. 네, 에너지 요즘 핫하죠. 특히 원전도 잘 가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저 밑에서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좀 특색 있는 에너지를 가져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정책 단위로 해서 에너지들에 대한 노이즈도 굉장히 많고, 또 최근에는 체코 원전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결국에는 계약했죠. 그리고 추가로 보게 되면 원전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라든지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이 대부분이 원전 과거의 탈원전에서 정책적으로 뒤바꾼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페인을 포함해서 포르투갈,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국가들이 많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원전 단위로 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수혜받을 것들이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우리랑 이 원전 파운드리 관련해서 경쟁할 만한 국가가 프랑스밖에 없어요. 그러면 프랑스와의 2파전 속에서 수요가 풍족해지면은 못해도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가 중론이고, 저 또한 거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투자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오늘 가져온 건 원전은 아닙니다. 예시 후보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S오일입니다. 조금 뜬금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최근에는 좀 소외되었던 형태들이 또렷했기 때문에 S오일 메리트가 있나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요,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빠졌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역레깅 효과를 맞았었어요. 그래서 비싸게 사와서 정제해서 팔면 싸게 팔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진율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빠질 때까지 빠졌으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갈 것인가인데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제 비용입니다. 이 정유사들이 정제 비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정제 비용 자체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는 중국의 이제 노후 설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노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캐파 자체가 줄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SO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기에는 적당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 SO일은 지금 굉장히 싸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실적은 좀 안 좋았지만 돌아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단기 관점이나 스윙 관점보다는 지금부터 사고 빠지면 좀씩 모아가야지 관점으로 보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S오일은
전체 종목을 보더라도 안정적인 마진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고 그 와중에 실적이 조금 꼬꾸라졌습니다만 지금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싸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51 전략을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5,000원. 좀 타이트하게 드려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첫 출연이지만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뭐 남들이 지금 관심 안 갖는 섹터, 올라간 종목들이 다 더 올라간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측면에서 좋게 보는 쪽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AI 반도체 쪽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잠깐 화면 보시면은 최근에 엔비디아가 90불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140불대까지 올라갔고 실적 발표하면서 계속 그 블랙이라든지 그 다음 그런 모델 관련돼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그 시장의 우려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측면의 그런 멘트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엔비디아 뿐이 아니고 최근에 TSMC가 오늘 5월달 실적 매출액을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한 39%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빅테크들 특히나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데이터 센터 무슨 뭐 지연이 되거나 뭐 계약 취소를 했거나 또 딥시크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지만은 어저께도 아마존이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한다는 뉴스도 나왔고요. 그리고 MS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에 방문했을 때도 데이터 센터 관련된 GPU 많이 구매를 하겠다는 그런 수주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런던에서 2차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중국 쪽에서는 시토류를 좀 약간 풀어주는 측면이 있겠고 미국에서는 아마 중국이 원하는 거는 반도체 뭐 저사양 반도체라도 수출 제한을 풀어줄 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대중국향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호재가 되고요. TSMC 뭐 엔비디아 다 호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DDR4라든지 DDR5 판가가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도 개선된다는 측면. 그런데 대한민국의 반도체 종목 중에서 상승한 종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 있구나, 두 개. 두 개 있는데 하나는 SK 하이닉스고요. 하나는 뭐 원자 현미경 만드는 기업 두 개가 좀 거의 신고가 가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바닥권에서 지금 힘을 못 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마 이번에 신정부에서도 반도체 쪽으로 아마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라든지 투자 확대를 위한 그런 뭔가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도 한번 강하게 저점에서 한번 불기둥이 한번 솟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선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종목을 한 6종목 정도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잠깐 보시면은 요거 이제 엔비디아 일단 제일 먼저 관심을 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 오늘 23만원까지 올라왔는데도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DI 그리고 네 번째가 테크인 다섯 번째가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한미반도체인데 이 여섯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HBM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세미텍하고 지금 TC 본딩을 지금 양분하면서 매출이 발생한다 그래서 약간 힘이 빠지긴 했지만은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아니면 테크인 그리고 DI 뭐 SK 하이닉스 엔비디아는 독보적이기 때문에 여섯 종목 중에서 그래도 앞으로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을 한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 기업이 DI입니다. DI 같은 경우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면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냐면은
HBM 버닝 테스트 장비 관련돼 가지고 제품의 반도체 장비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고객사에 지금 납품하고 있어요.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의 그런 수주가 많아지고, 그리고 HBM 관련돼서 또 GPU 관련돼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테스트 장비하고 검사 장비가 굉장히 이거는 필연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그런 공급 계약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아마 독점 공급을 처음에 하면서 고객사 확보가 될 거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보게 되니까 2025년도 실적 기준 대비했을 때 아마 올해가 사상 최고치 실적이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고, 올해 실적을 예상을 했을 때 예상 PR이 한 10배 정도 수준으로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는 측면, 그리고 지금 가격 전략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저기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DI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DI가 이렇게 있는데, DI 바닥권에 있어요. 주가는요. 주가는 바닥권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봐봐요. 지금 최고가가 38,000원이었고 거기에서 지금 하락을 해가지고 저점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냐면은 한 10,000원에서 1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고, 현재 주가는 16,000원 부근에 있고,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의 위치는 20,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봤을 적에 지금 이게 약간의 박스권 하단부에서 박스권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위치는 약간 4부 등선의 위치고, 그리고 2분기, 3분기 때부터 아마 실적 호전이 가시화되는 측면이고, 최근에 해외 반도체 대장주들, 국내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그런 소재 장비주들은 아직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기회에 먼저 대형주들이 올라가고 대장주가 올라가고 아마 소부장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진다고 했을 적에 1차 목표 주가는 2만원 제시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14,000원, 그리고 매수 가격은 15,7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고, 2만원 정도 반등이 왔을 때 제가 거기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할지 아니면은 거기서 그냥 목표가 여기서 매도를 하시라고 할지를 정확하게 나중에 리뷰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첫 출연이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하게 또 많은 상담을 또 도와주신 것 같아서. 더 재밌게 하고 이게 좀 약간 이 저녁 시간에 좀 더 텐션을 좀 높여야 되는데요. 피디님 어떻게 분위기 좀 띄우죠, 이제 앞으로? 네. 네, 좋다고 하시네요. 자, 우선은 운영령님도 혹시 유튜브 공개 방송 진행하시는 거 있나요, 이번 주에? 저는 유튜브 공개 방송을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오후 2시. 항상 고정적으로 오후 2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또 그때 많은 인사이트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오픈 카톡 채팅방을 오픈했어요. 그래요? 무료 카톡방을 오픈으로 했으니까. 그건 또 정해지고 나서 한번 또 이야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이번 주 매주 월수금 제 유튜브 김군의 근본투자에서 오후 4시에 라이브 보내드리고 있는데, 내일은 지금 기회가 나온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런 표현을 요즘 쓰고 있습니다. 거의 물반고 기반 시장인데, 저는 기회를 또 주는 종목들이 막 보이고 있는 만큼 섹터나 종목에 대한 구분을 해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내일 오후 4시에 김군의 근본투자 채널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여러분들 오늘 못다 드린 상담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